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대세가 다시 돌아온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반도체의 열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또 반도체 겨울이 온다. 혹한의 열풍을 그대로 받았던 우리 국내 반도체 지수였는데요.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코스피 역시 힘을 크게 쓰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지수 역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훈풍이 드디어 반도체 부진을 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네, 혹한의 열풍이 아니라 혹한의 한파겠죠. 네, 한파요. 네, 한파. 예, 한파, 두파, 세파까지 맞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면서 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지, 예, 이런 얘기. 그리고 아니 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지? 네. 이게 가장 더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물론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지만 항상 3위 눈치 보면서 1, 2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더티한 상황들. 그리고 또 어제 오후에 때 이렇게 한 시장 2% 올릴 거면 어제 왜 빠졌죠? 네. 막 승질이 나는 네. 이런 시장들 보면서 그만큼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크다. 무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쪽들은 뭐 보셔는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했던 실적의 내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그로스라고 하는 성장에 대한 얘기들 보게 되면 아마 저희가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려는 살짝 있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IT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들어오진 못하는데 그래도 한 축으로 차지하는 HBM 이쪽은 뭐 더할 나위 없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는 계속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HBM이 끌어가는 그리고 특히 내년까지도 다 북트아웃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 물량까지 이런데 공급 과잉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반은 또 틀리는데 틀린 것도 이것도 변수가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었던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 아무래도 IT 수요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우리 앵커님마저 아이폰 16로 바꾸면 어떡하겠느냐. 아이폰 쓰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바꾸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아직 안 바꾸고 싶은데요. 이러면 시나리오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맞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바꾼다고 가정을 하고 네. 바꾸실 것 같고. 예. 근데 조만간 이제 10월 달 넘어가서 인텔리전스가 딱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애플 쪽에서 우와, 나 이거 써야지 하고 하는 게 교체 수요와 함께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보니까 내년까지 전망이 AI PC 쪽이 160%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정체됐던 이런 부분들이 PC 수요 그리고 또 IT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꺾이는 게 좀 완만하게 꺾이다 다시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게 없어요. 예. 가격 올라가고 수출 다시 늘어나고 하는 모습들은 보면 그럴 여전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이제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보여줬던 거는 너무 극한으로 갔던 거 회복시키는 과정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오늘 가장 많이 또 섹터 쪽에서 반도체 섹터 쪽에서 뛰는 쪽은 CXL입니다. 제가 보통 얘기했듯이 이제 다음 HBM 다음은 CXL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는 과정 쪽에서 그때 나왔던 변화 특히 뭐 네오셈 얘기 많이 하죠.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지금 주도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분위기 쪽에서 그래도 다음 HBM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다음 기술의 압축은 이쪽으로 들어올 게 아니냐라는 쪽들인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저항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한 번 더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떤 테마적인 관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억울했던 네. HBM 쪽이죠. 네. 우린 왜? 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일단 하이닉스 자체로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도 그러면 마이크론이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나왔던 얘기 HBM3E 거기다가 12단 네. 지난번에는 16단까지 개발했고 12단 양산은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부터 12단 한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 구성에 따라서 지금 시장 주도가 메모리 업체는 HBM으로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구성들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하이닉스 지금 자리 쪽이면 중요한 저항대를 딱 올라서는 모습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다음 변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자리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랑 연결되어 있는 약 한 20만 원대는 모르겠고 한 19만 원대 부분까지는 시도가 들어오면서 다음 자리를 모색하지 않게 되냐라는 쪽이면은 지금 일단 훈풍을 제대로 받아가는 대표적인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와 함께 한미반도체도 지금 저항권들을 딱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쪽에서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온디바이스의 또 대표 주자가 제주반도체였죠. 네. 이런 쪽들도 지금 저항대를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산피안 반도체도 오랜만에 올라오네요.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빠지지 말았어야 됐고 실망만 가득했던 쪽들이 네. 뭔가 자극제를 던져주다 보니까 한 번에 확 올라서는 모습들. 단 중기 저항권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기서도 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동안 물렸다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은 일단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줄였다가 이걸 어디로 가느냐. 또 다시 시장은 또 강하게 되면 다른 수단매도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내일까지 강하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늘에서 내일까지 강하다. 그러면 그걸 좀 정리하셨다가 다음 또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쪽도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반도체는 모르는 거 좋다. 네. 하지만 좀 비중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이 마음을 올라오면 어느 정도에서 좀 팔아야지랑 내가 바닥 찍었으니까 계속 가져가야지랑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에 먹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이제 시장의 중심이 빠바바박 올라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네.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한번 좀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왔네? 그러면 또 쉬고 다른 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관점들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또 이렇게 반도체 혹한기 열풍 속에 한파가 계속 닫히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밀려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되면서 다운사이클 우려를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요. 당장 10월 둘째 주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삼성전자에서는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따라갈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9월달 수출 동향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9월달 반도체 디램 고정거래 가격, 네. 이거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호조로 강하게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좀 주춤했다가 삼성전자 실적은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마이크론과 똑같습니다. 보셨던 경로 그대로 똑같이 확대되는 것들을 나올 텐데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 네. 특히 이번에는 아마 삼성전자가 그 실적 발표하고 10월 말에 IR 할 때 좀 문매를 맞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주가 관리를 뭐 이러면서 또 주주들의 원성 되게 많을 상황들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상 없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HBM3 관련된 쪽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예, 그쪽에 대해서 좀 정확한 좀 명쾌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과, 네. 보여줘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는. 네, 그런 쪽과 이 정도 주가까지 내려왔으면은 이거는 우리도 인정 못 한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 대한 주주 가치 환원책들도 좀 같이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PBR 1.1배까지 들어온 주가 흐름들을 뭔가 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그다음에 신뢰감이 높아지겠죠. 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팔았을까라는 쪽에 대해서 너희 잘못 팔았어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그러면 반도체들이 다 같이 환호를 하겠죠. 그런 확인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터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시장의 중심은 HBM 쪽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먼저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또 HBM 출시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그동안 뒤처졌었고 여전히 좀 뒤처졌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번에 SK하이닉스는 또 8단에 이어서 12단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 주가가 따라갈 수 있을지 또 이번에 마이크론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HBM이 완판됐다라고 네. 말을 했잖아요. 네. 4분기와 또 내년 업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일단은 HBM 쪽으로는 괜찮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나쁘지 않고 지금 공급 과잉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가 했던 내용들 그대로 해볼게요.
HBM3의 공급 과잉은 삼성전자가 대량 생산해서 납품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담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아니란 얘기. 네. 그러면 반대로 골드만삭스가 했던 얘기는 너희 틀렸어. 예,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쇼티지야. 적어도 3% 이상 쇼티지가 날 거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반영이 안 이게 제대로 오히려 좀 우려 때문에 하락한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다른 의견들인데 네. 그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HBM 쪽은 당연히 고개를 들고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 맞는데 이왕이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HBM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이고 그걸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회사 한미반도체랑 네. 몇 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리고 그 정도 급이 되는 회사를 한다 그러면 네. 해외 종목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주도가 AI가 돼 있고 네. 내가 이때 반도체를 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쪽,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지금 나오는 동향들을 체크를 하시되 그러면 차라리 반도체를 하게 되면 한국 쪽 줄이고 미국 쪽으로 가자. 이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제가 미국 종목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 만들어주세요. 미국 종목 열심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탑픽이 한미반도체일까요? 한미반도체도 괜찮지만 하이닉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가장 이번 사이클에 HBM과 그리고 또 AI 쪽에서 가장 TSMC, 엔비디아 요 삼각구도로 제일 가장 바싹 붙은 회사이기 때문에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요. 많이 빠졌다 싶을 때 매매했다가 또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도 있고 삼성전자를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들 계속 팔다가 변동이 많이 줄어든 상황 쪽에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트레이딩 쪽까지 붙겠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의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2차 전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전기차 캐즘으로 실적 악화에 주가 역시 긴 터널을 지나갔던 2차 전지주가 연준의 비컷 단행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대표님? 네. 반도체 쉬는 사이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라고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약간 기대감이 솔직히 조금 더 먼저 반영되면서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급등하니까 오히려 이런 2차 전지 쪽은 좀 쉬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쉬는 거는 쉬는 것도 아닙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주자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네. 일단 지금 한 단계 쭉 올라와서 좀 단기 부담을 보이다 보니까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월봉상의 요 가격대 즉 42만 원대를 안착을 해서 우리 중기저항으로 변화가 되고 이제 안착할 거예요 하고 돌아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강한 모멘텀이 나오겠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약간 물량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부 쪽 들어온다. 그러면 또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2차전지를 볼 때 가장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기차의 핵심은 테슬라가 이끌어가고 있고 테슬라가 앞으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럼 테슬라는 지금 10월 10일 날 지금 벌써 안내장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로보 택시 하면서 10.10 이러면서 네. 예. 왜 10월 10일일까요? 왜일까요? 자동차 바퀴처럼 생겼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럼 뭐 그런 뉘앙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안내장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자신감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 이번에 웨이모의 로보택시 가지고 되게 비웃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로보택시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차 이렇게 쭉 가다가 네. 얌체 운전도 해요. 오. 이게 학습하게 되면은 FSD가 쭉 서 있는데 이게 좌회전 차선입니다. 여기 서 있는데 앞에 쭉 보다 보니까 차가 안 가요. 네. 쭉 벗어나서 앞으로 쑥 가가지고 추월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벌점 3점입니다. 네. 한문철 TV 가시면 큰일 나요. 네, 근데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AI의 능력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와 함께 저가 전기차 쪽에 네. 대한 기대감을 같이 키운다 그러면은 아마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또 체크하는 게 맞겠다. 시장이 반도체적으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을 때 또 챙겨보는 거는 이쪽 섹터도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쉬어가는 게 잠시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는 건지 또 우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펀더멘탈 지표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를 봤을 때 진짜 바닥을 다졌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바닥을 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반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진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팍팍 주는 게 확인이 돼야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기대감을 찾는 쪽에 대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지금부터 2차전지를 바라볼 때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 북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2025년도도 뒤에서 성과 나오는 거 다 우리 거라고 해서 그게 가장 투자 아이디어였고 성장 밸류를 많이 땡겨왔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북미 쪽에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북미 쪽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을 계속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쪽 배제하고 공급망들을 다시 짜는 과정 쪽에서 그동안에 전기차 캐즘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날 부분들 이걸 체크하는 게 2차 전지에서는 가장 맞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 쪽에 흐름들을 갖추고 있는 게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도 7% 올라가네요. 이랬던 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쇼티지가 날 거에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이쪽과 에코앤드림 이런 회사들이 쇼티지에 대한 쇼티지 때문에 또 이제 그동안 투자를 잘했던 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P가 올라가다 보니까 Q까지 살아나기 시작해서 캐즘이 끝난다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국면들을 맞겠죠. 그럴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먼저 나온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 그런 쇼티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챙기시면서 어떤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의 탑픽은 에코프로 머티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의 2차전지 탑픽은 에코프로 머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차트 보면서 저희 한번 자세히 짚어볼게요. 오늘도 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2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월봉상입니다. 한때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여기서 지금 횡보 한 8만 원대에서 횡보하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와,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얘기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또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추격 말씀 하지 마시고 약간 좀 어떤 조정권이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누가 움직이냐면은 외국인들이 삽니다. 지금 벌써 시총이 8조 가까이 넘어가서 이제 거의 9조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그때 주역들이 누구냐면 외국인들이 이제 쇼티지가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당장은 직전 고점 여기 갭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 13만 원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셨다고 하게 되면 약간 비중 조절해서 조정 시에 매수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신규는 지금 쫓아간다. 아예 없으면 못하다 보니까 뭐 요만큼 한 주만 갖고 사보고 그다음에 대응 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더 할 것 같으니까 덜컥 사는 거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신규는 자제. 그리고 또 조정 시 매수 관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는 일단 신규는 현재는 구간에서는 자제하고 조정 시 매수 관점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